오르막 최대로 한번 해보세요. 아 진짜구나. 오 뭐야 이거 뭐야 왜 이래 이게. 그럼 이것만 있어도 운동이 되네. 그렇죠. 이 걷는 게 훨씬 더 운동이 되죠. 근데 이 회사가 몇 세 시대를 준비하는지 알아요? 100세 시대. 100세 시대. 130세 시대.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의사로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해요? 전 또 이제 내과 의사로서 그쵸. 병원의 선자들을 보다 보니까 걷는 거? 걷는 거. 걷는 거가 중요해요. 걷는 거. 네, 걷는다는 게 우리 다 너무 잘 걸으니까 몰라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데 제가 이제 보는 환자분들 60세 이상부터 생각보다 잘 못 걸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 낙상이라는 게 그냥 걷다가 넘어지시는 거,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떨어지시는 거, 이런 사고로 실제 의료기관에서 정말 사망에 이르는 부상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걷는 게 안 되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요, 치명적인 부상을 얻을 수 있는 행위가 돼요. 걷는 게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가 걸어가는 게 죽을 수도 있는 부상의 위험에 놓이는 상황이다. 이게 너무나 무섭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면서요, 생각보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이 걷는 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통증 같은 거. 그렇죠. 뭐 어떤 병 때문에 많이 아파도 활동이 줄어들면은 근육이 감소해서 보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뭐 뇌졸중, 파킨슨, 그렇네요. 여러 가지 또 근육병 같은 것들이 있고, 이런 질병 때문에 걷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고, 특별한 질환이 없어도 우리가 남성 호르몬이 30대 이제 후반부터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근육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쓰는 관절 중에 하나가 무릎이랑 하체의 관절들이잖아요. 관절염이 있으면은 나이 들면서 아프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요새는 30대 중후반만 돼도 관절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뭐 허리가 아프다거나 뭐 목이 아프다거나. 그런데 목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면 걷는 거에 자세의 변화가 생기고요. 약간 이렇게 되나? 맞아요. 그러면 더욱더 근육의 감소, 관절 가동 범위가 줄어드는 이 이후의 변화들이 생기면서 더 빠르게 걷는 게 어려워지고 걷는 게 두려워지고. 근데 우리가 못 걷게 되잖아요. 우리 집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요양원 같은 데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75세 이상에서는 거의 4명 중에 1명일 정도로 비율이 높아요. 아, 되게 높네요. 근데 더 오래 살잖아요. 그래서 걷는 게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서 말한 대로 넘어지는 게 우리야 털고 일어날 수 있고 상처가 좀 나는 거지만, 넘어져서 골다공증 같은 게 있어서 뭐 고관절 골절 같은 게 생겼다. 그리고 애초에 근육에 힘이 없어서 넘어지는 거니까 이 버퍼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50세 이상에서는요,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은 1년 내 사망률이 17.4%, 뭐 20%에 이른다는 연구도 있고요. 이거는 암이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 저희 외할머니도 낙상으로 고관절이 골절이 되시면서 그 해를 못 넘기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한번 넘어지시면 그렇게까지 되시는 게. 네, 이게 왜냐면은 이미 근육이 없어요. 근데 고관절 같은 골절 생기면 수술하고 해도 몇 달을 누워 있어요. 그럼 근육이 더 빠져요. 그러면은 못 걸어요. 그런데 이 걷는다는 게 사실 전신의 근육에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면은 우리가 지금 호흡하는 거, 음식을 먹는 거, 이런 근육들도 이제 감소하게 돼요. 일상 활동이 더 안 되니까 식이량도 떨어지게 되고요. 근육이 더 빠지면서 밥 먹다가 흡입이 걸려요. 그러면 흡입성 폐렴이 생기고, 그러면 또 병원에 누워 있고 숨도 못 쉬니까 못 움직이고, 계속해서 악순환을 계속 걷게 되는 거네. 그런데 진짜 슬픈 게 이미 근력의 감소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관절이 통증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운동을 해? 어떻게 걸어? 이걸 넘어서는 게 본인의 의지도 필요하고, 정말 이 사람에게 잘 맞는, 이 사람이 통증이 없을 정도로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잘 만든 재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러게. 그런데 이런 보행을 도와줄 수 있는 AI 로봇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되돌려주고 낙상해서 사람들을 구해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국내 회사가 이런 보행을 도와줄 수 있는 AI 로봇을 만들어서 상용화까지 해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번에 이 메일 받고. 이번에?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예. 이거거든요. 웨어러블 로봇인데 사용자의 니즈에 맞춰서 보행에 어떤 최적 솔루션을 주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 단순 보행 기기를 넘어서가지고 너무나 혁신적이기 때문에 이런 혁신적인 성과를 인정받아서 2024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2년 연속 CES 로보틱스, CES 되게 큰 행사 아닌가? 그렇죠. 거기에서 로보틱스 분야 혁신상을 수상해서 기술력을 좀 인정받았고요. 국내 최초로 이제 로봇을 통한 보행 운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실제 사용자의 보행 개선 효과를 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에 7080 노년층 대상으로 한
4주간의 위임 운동 프로그램 이제 여기를 좀 연구를 해봤더니 참가자의 78%가 보행 속도, 지구력, 그리고 뭐 고관절 및 발목의 근력 및 신체 기능이 좀 향상되는 잘 못 움직이다가 움직이게 되면은 네. 그것만으로도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엄청난 개선이 돼요. 이게 못 움직이게 되면서부터 모든 악순환이 생기는 건데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특히 윈이 좋은 게 뭐냐, 개인의 어떤 상태가 달라요. 통증이나 그치, 다 근력 다르지. 상태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의지 수준에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해주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사실 AI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AI가 그렇죠. 들어가 있는 거구나. 네. 단순히 보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윈이 현재 나의 보행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인 수치로 좀 알려줘요. 보행 속도, 지구력, 근력 수준, 그리고 개선 효과 이런 것들 알려주는데 사람도 동안 있고 노안 있고 건강검진 수치를 봐도 관리를 잘 했는지 이제 어떤 대사질환 같은 게 있을지 우리 좀 유추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실제 이 보행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우리의 몸을 컨트롤해야 되고 근력 이걸 받쳐줄 수 있어야 되고 관절이 또 건강해야 되고요. 그래서 보행 나이를 알 수 있는데 이 윈 기계를 통해서요. 남은 수명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보행 나이라는 건 보행 속도, 보폭, 균형감 이제 등으로 측정이 돼요. 궁금하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보행 나이라는 게 여러 연구 논문에서요, 건강한 여명. 실제 우리가 어떤 노쇠 정도를 측정할 때 보행 속도와 안정성 같은 걸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선 연구들을 통해서 보행 나이를 조금 개선시켜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착용해 볼게요. 이게 뭐 노인들도 써야 되고 보행 이런 보조가 필요한 사람들 써야 되니까 진짜 심플하게 허리하고 허벅지 딱 하면 그냥 끝나요. 바로.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간단하게. 근데 우리가 해야지, 사실. 그냥 젊은 분들도 많이 걷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 직업적으로 많이 걸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관절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보행기구를 통해서 이런 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앱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오, 불 들어왔다. 오, 띵띵띵. 네, 전 연결이 되었어요. 지금 휴식 모드거든요. 휴식 모드인데 이거를 보조 모드 단계가 있어요. 파란색 불로 들어왔어. 네. 그래서 이때 걸으면은 얘가 약간 제 걸음을 도와줘요. 지금 약간 덜 힘들어요? 얘가 내 허벅지를 올려요? 저절로? 네, 가만히 있으면은 약간 그런 것 같다. 강도를 한번 올려봐요. 좀 좀 달라. 약간 걸을 때 얘가 내 허벅지를 들어서 뒤로 당기기도 하고 우리가 걷는다는 게 다리를 앞으로 올렸다가 뒤로 당기는 거잖아요. 이 두 개를 얘가 해줘요. 심지어 이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랑 내리막길을 올라갈 때도 보조 모드가 있어요. 집에서 땀 나겠다 하면. 오르막 최대로 한번 해보세요. 진짜구나. 오, 뭐야 이거 뭐야? 왜 이래 이게? 거짓말이죠 이거. 아니야. 진짜로? 아 이게 내가 다리를 높이 올리면은 빨리 내려. 저항도 한번 해주세요. 저항. 저항은 뭐예요? 근력 운동을 하는 것처럼 근력이 있는 사람들은 걷는 근육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렇죠, 저항이 필요해요. 하긴 그냥 평지 보행은 그렇게 운동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물속을 걷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럼 이게 반대로 밀어요? 저 힘들어요? 물속을 걷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랑 느낌이 다르구나. 약간 무거워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걷는 근육 있죠. 딱 거기 쓰이는 근육을 강화하는 약간 거예요. 웨이트 할 때 네거티브 계속 걸어주면서 하는 네. 그런 느낌인데. 그럼 이것만 있어도 운동이 되네. 그렇죠. 이 걷는 게 훨씬 더 운동이 되죠. 이게 3단계인데 뭐 2단계 하면 조금 더 약하고 1단계 하면은 약간의 저항감. 이렇게 실제 해봤는데요. 얼굴 빨개졌어.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진짜 궁금하다. 네. 이게 위로보틱스가 이 에이징 테크 기술이 적용된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회사가 몇 세 시대를 준비하는지 알아요? 100세 시대. 100세 시대. 130세 시대. 130세 시대를 준비하면은 우리의 근육이나 관절이 그때까지 걷도록 설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웨어러블 어떤 로봇이 도와주면은 관절 보호, 근력 강화 이런 걸로 100살 배낭여행. 그리고 보행이 불편해서 이런 착용하는 게 아니라 불편해지기 전에 나의 관절을 보호하고 근력을 좀 강화시키기 위한 이런 좀 예방 차원에서 착용하는 것이 원래 처음 만들어진 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하루 종일 산을 좀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 국립공원의 레인저스, 업무상 하루 종일 걸어야 되는 어떤 환경미화원 같은 이런 직업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분들의 어떤 관절과 근육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처음에 사용되었었는데 실제 나와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왜냐면 걷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리고 실제 그 판매 사례 중에 은퇴하셨어요, 이분이. 그랬는데 그 다음에 산티아고 순례길 거기를 이제 떠나시려고 이제 구입하시거나 자연 속의 어떤 트레킹을 즐기려면 또 관절이 안 아프고 근력이 돼야 안전하게 어떤 자연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그걸 즐기기 위해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다고 해요. 제가 아까 실제 해봤지만 스마트 연동을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데이터를 볼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지, 보행 능력을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저 근데
근데 하나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 비가 오거나 할 때 방수는 될까요? 매우 중요하죠. 당연히 됩니다. 아, 되네요. 오. 로봇인데요. 방수 등급 IP54가 적용이 돼 있어가지고요. 와. 비가 오셔도 걸을 수 있습니다. 아, 저는 그리고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단출해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사실 웨어러블 로봇이라 그랬을 때 되게 복잡한 형태의 엄청 로봇을 큰 거, 상상했거든요. 크고. 아이언맨. 그 약간 그런 거를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집에 놓지라고 했는데 심플하네요, 이 정도면. 뭐 가방보다 부피가 적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아까 네, 들어보니까. 그렇게 무겁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세상이 좋아지고 있는 게 이런 웨어러블 로봇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이 걷는 것을 안전하게 지속하게 한다는 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작업이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께 이런 웨어러블 로봇, 위임 로봇이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관심을 가지고 위 로보틱스를 보시면서 앞으로 더 도움되는 로봇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위 로보틱스의 이 웨어러블 로봇을 좀 이렇게 리뷰해 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재미있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